안녕하세요. 이정모입니다. 오늘은 안경 재료학 5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이전 시간까지는 그 전에 했던 내용을 이렇게 쭉 좀 훑어보고, 그리고서 오늘 할 이야기를 했는데, 이전 시간에 보니까 이제 이야기한 거리들이 많아져서 복습을 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원래 해야 될 얘기를 너무 조금밖에 시간이 안 남아요. 여러분들, 저랑 약속한 거 잊지 마시고, 그날 강의 보신 거 꼭 그날 다 외우셔야 됩니다. 약속 잊지 마세요. 오늘은 이온 도금에 대한 이야기와 시간이 허락한다면은 어, 에폭시 올리는 과정 정도까지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근데 먼저 이온 도금을 이야기하기 전에 이전에 했던 금도금, 은도금, 로듐 도금, 파라듐 니켈 도금, 니켈 도금 이런 거에 쓰이는 전해 도금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꼭 구별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전해 도금 이야기입니다. 전해 도금은 전기 분해 도금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런 도금로에다가 도금액을 채웁니다. 그리고 여기에 전기를 걸어주는데 양극을 걸어주는데요. 한쪽에는 마이너스, 한쪽엔 플러스 전기를 걸어줘요. 그리고 이 도금액에는 전해질이 있습니다. 전기 분해될 물질들이 들어있어요. 전해질이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금도금으로 얘기해 볼게요. 이 안에 금도금입니다. 금이 들어있어요. 근데 이것들이 전기 분해를 해서 전원을 걸어주면은, 전원을 양쪽에 넣어주면은 이것들이 여기서 전자들이 튀어나갑니다. 전자들이 튀어나가서 얘는 플러스 전자를 띠게 됩니다. 플러스 전자를 띠게 돼요. 이렇게 양전자를 띈 부분들은 이쪽 마이너스 전자에 양전자 AO 플러스들이 가서 들러붙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요 떨어져 나간 이 값, 마이너스 값을 같은 전자들이 이쪽에 달라붙어요. 이게 전기 분해의 원리입니다. 이게 전기 분해의 원리예요. 이게 여기에 도금액을 채운다고 그랬죠? 도금액입니다. 그래서 물이 차 있어요. 물이에요. 액체가 차 있어요. 그래서 얘는 습식 도금이라고 합니다. 습식 도금이라고. 물에 젖어서 젖은 식으로 하는 도금이니까 습식 도금이라고 그러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전기 분해를 이용하는 도금, 전해 도금입니다. 자, 이게 전해 도금입니다. 그 다음에 이온 도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온 도금이요. 자, 얘는 습식 도금, 전해 도금에 대해서 지금까지 얘기한 거예요. 이온 도금 이야기를 해볼 건데, 여러분들 안경을 착용을 할 때 티타늄은 거의 부식이 없습니다. 해수에 대한 내부식성이 백금 수준에 달할 정도로 부식이 없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티타늄으로 안경을 해서 끼신 분들도 녹이 쓰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먼저 우리가 생각할 거는 티타늄 위에다가 금도금을 올렸을 거예요. 근데 티타늄에 금을 올리기 위해서 니켈 스트라이크 도금이라는 니켈 도금도 했을 거고, 그 위에다가 금을 올렸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하튼 간에 금이나 티타늄이나 부식이 니켈도 거의 부식이 없습니다. 예, 이렇게 부식이 없는 소재들인데, 그러더라도 이종 다른 종류의 금속들이 맞대고서 있으면은 한쪽은 플러스를 띠고 한쪽은 마이너스를 띠면서 이게 조금 이렇게 녹이 쓸 가능성이 더 커집니다. 한데 티타늄에 티타늄으로 도금을 한다면 거의 녹슬 일도 없죠. 니켈 도금 없이 티타늄에 티타늄을 한다면 거의 녹슬 일이 없다고 봐도 되지 않겠습니까? 다만 제가 완벽한 100% 금속은 없다고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했던 게, 뭐 100% 티탄, 퓨어 티탄이라고 써져 있지만 거기에는 0. 몇 퍼센트라도 다른 금속이 들어있다고 봐야 돼요. 우리가 은수저 같은 경우도 99.9% 은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게 100%라고 생각하지 0.1% 금속은 다른 게 뭐가 들어있어? 이렇게 잘 안 하거든요. 불순물이 들어가는 거죠. 넣으려고 안 했던 불순물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티타늄도 순티탄도 녹이 슬 경우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많지 않다는 얘기예요. 어, 눈물은 pH가 7.4 정도로 거의 일정합니다. pH가 7.4로 일정하다시피 한데, 이 몸에서 나는 땀은 이 사람의 컨디션에 따라서
뭐, 오! 이렇게까지 가요. 그러니까 막 쇠가 뻥뻥 뚫릴 정도의 땀이 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 산성을 띠거나 연기를 아주 많이 컨디션에 따라 다르게, pH까지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어쩌다라고 얘기를 딱 할 수 없어요. 자, 근데 그나마 녹이 덜 슬게 하는 티타늄에 티타늄으로 도금을 하는 방법을 이야기할 거예요. 그게 바로 이온 도금입니다. 제가 안경테 제조회사 서전이란 곳에 다녔어요. 여기 영상 중에 서전의 흥망성쇠에서 나온 것 중에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1993년 3월 16일 날 서전에 입사함으로써 안경을 시작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군대 갔다 오고 대학 졸업하고요. 근데 어, 예, 내가 그 얘기 왜 했지? 자, 근데 저는 아까 얘기했던 전기 분해, 전해 도금, 이거는 봤습니다. 근데 이온 도금로는 본 적이 없어요. 어, 제가 서전을 다닐 당시에, 그러니까 제조 공장에 있는 회사에 가서 근무를 하면서 도금 파트를 돌아보고 일도 하고 이랬을 때는, 서전이라는 회사에 티탄 용접로도 없고, 티탄 도금로도 없었어요. 근데 제가 그만둔 다음에 생기긴 했는데 저는 못 봤어요. 그래서 아까 전기 분해도 제가 이거를 봤던 기억대로 그리지는 않았습니다. 책에 나와 있는 그림 비슷하게 그렸는데 이 티탄을 도금하는 곳은 제가 머릿속에 떠오르지도 않습니다. 아무것도 본 적이 없어요. 하지만 뭐 도금로를 이렇게 된다라는 걸 뭐 시험에 안 나올 테고 제가 생각하는 상상하는 거를 여러분이 상상하셔도 오히려 외우기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 그냥 저는 이렇게 상상합니다. 맞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제가 상상하는 그 이온 도금에 대한 그림을 그려볼게요. 먼저 아까는 제가 위에를 이렇게 열었어요. 전기 분해 도금, 전해 도금 얘기할 때 그리고 도금액을 채운다고 그랬는데 얘는 닫혔습니다. 이거 뚫린 거 아니에요. 이거 제가 조금 잘못 그린 거예요. 이거는 왜냐하면은 얘는 진공 공기가 없는 증착로예요. 그러니까 진공 상태를 유지하려면은 한 군데 열려 있으면 안 되겠죠. 진공 증착로입니다. 진공 증착로인데 제 상상인데 여기에 이렇게 입구에 총이 달렸습니다. 방아쇠가 이렇게 있는 총이 달렸어요. 이 총에 여기에 티타늄이 꽂혔습니다. 티타늄이 꽂혔어요. 이 티타늄이 꽂혔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글루건이라고 아세요? 글루건? 글루건이라고 이렇게 총식으로 돼 있고 여기가 이렇게 노즐이 있는데 여기에다가 플라스틱으로 돼 있는 글루건을 붙이고 여기를 방아쇠를 당기면은 전원이 연결돼 있죠. 뜨거워지면서 이게 녹으면서 이쪽으로 방아쇠를 당기는 양에 따라서 이렇게 녹아있는 플라스틱 같은 게 나갑니다. 그러면은 그거를 이렇게 붙인 다음에 그 위에다 뭘 붙이면은 플라스틱 같은 녹아있는 게 굳으면서 아주 강하게 접착이 돼요. 그래서 글루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는 이거를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여기 플라스틱 뒤로도 꽂혀 있는 경우도 있죠. 어떤 건데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를 여기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린 거예요. 제 상상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전자총이라고 그럽니다. 이 전자총에다가 티타늄을 넣고 쏴준다면은 제 상상이지만은 여기에서 티타늄이 고체 티타늄이 마치 녹아서 액체가 되고 기체로 증발하듯이 티타늄이 증발을 합니다. 가는데 여기에 마이너스 2 값들이 떨어집니다. 아까 전기분해 하듯이 이 값이 떨어지는 거. 전자가 8개가 있어야지 완전화되잖아요. 그 중에 이걸 잃는 거예요. 그래서 티타늄 2가를 띱니다. 양전자가 되는 거죠. 예, 플러스 2가를 띠는 양전자가 된 거예요. 티타늄이. 그리고 여기에 아까와 전기분해 때와 똑같이 안경이 이렇게 걸려있는 거를 한두 개 아니고 여러 개 걸렸겠죠.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전원을 걸어주면은 이 플러스 양전자들이 여기로 붙습니다. 달려와서 날라와서 세게 붙습니다. 왜 세게라고 하냐면 정말 세게 붙어서 이게 경도도 아주 밀착성도 엄청나게 좋고 세게 붙었다고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밀착성도 엄청나게 좋고 표면 경도도 대단히 높게 스크래치도 잘 안 될 정도로 티타늄이 강하게 붙습니다. 이게
무슨 도금이요? 이온 도금입니다. 이온 도금이요. 이온 도금이고, 아까 거는 도금액에다 담궈서 했잖아요. 얘는 공기인데 그것도 공기가 없는, 그냥 공간인데 공기가 없는 진공 상태에서 하잖아요. 그래서 이온 도금이고, 얘는 아까 도금과 반대로 건식 도금이라 부릅니다. 진공 증착기에 전자총호에 티탄을 넣고 쏴주면은 마이너스가를 잃은 티타늄 전자들이 그 공기 중에 떠다니는 식으로 날아가듯이, 증기가 돼서 날아가듯이 이렇게 다니고, 여기에 마이너스 전원을 걸어주면은 양전자가 가서 그 도금하는, 우리는 안경이죠. 안경테에 가서 달라붙는데 어떻게 세게 날아가서 붙어요. 그래서 밀착성이 대단히 뛰어나고 표면에 스크래치도 안 날 정도로 그 경도가, 표면 경도가 아주 강하게 붙습니다. 자, 제가 이거를 지우면서 외고 있는 거 맞나 하고 머릿속으로 떠올려 보는데 맞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틀릴 수도 있다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먼저 제가 한번 해볼게요. 자, 티타늄으로 도금을 하는데, 티타늄으로 도금을 하는 이온 도금의 경우,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겁니다. 그 표면의 경도양이 이전 시간에 플라스틱은 4H, 뭐 2H, 4B 하는 연필심 경도로 체크하지만, 얘는 제곱 밀리미터에 몇 킬로그램의 하중을 스크래치 안 되고 견딜 수 있느냐, 파이너즈는 얼마냐, 이렇게 일단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아마 제 기억에는 1500에서 2000 킬로그램 퍼 제곱 밀리미터입니다. 그리고 금도금, 이거는 전해도금이죠. 금은 전해도금인데 얘는, 이것도 제 기억이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씁니다. 이건 표면 경도를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정도만 알면 안 될까? 자신이 없는데 나머지가. 크롬 도금과 그리고 니켈 도금, 이것도 전해도금, 니켈도 전해도금인데 니켈이 크롬보다 좀 아마 약할 거예요. 제가 맞다면은 이게 200, 이게 800이 아닐까 싶습니다. 잠깐 말을 안 하는 거는 틀리면은 이 부분 드러내려고 합니다. 드러내려고, 잘라내려고요. 네, 이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 다음 이야기 또 해야 될 거는 아까 이온 도금 얘기하면, 예. 아까 제가 이렇게 진공 증착로를 그리고 전자총으로 쏘기에 날아간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가스를 넣습니다. 마치 촉매제 넣듯이 가스를 넣어요. 화학 반응을 할 때 화학 반응수 자릴라라고 하는 것처럼 촉매제 모양으로 가스를 넣는데, 우리가 교과서에 두 가지가 나와 있고 두 가지를 아셔야 됩니다. 근데 이게 보기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뭐 어쩌다를 외시라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화학식을 변화내는 거, 그거를 그림으로 외우세요. 되게 쉬워요. 제가 그냥 눈으로 사진 찍듯이 외우세요. 제가 한번 써볼게요. 티타늄에 플러스 그러니까 전자를 잃은 플러스 이가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얘를 에다가 어떻습니까? 어떤 가스를 넣냐면 제가 두 가지 가스 얘기했죠. 먼저 질소를 넣으면은 얘는 티타늄에다가 이렇게 질소가 붙어서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고요. 자, 이게 이게 지금 그 뭐예요? 안경테 달라붙을 그 양전자가 이렇게 돼서 달라붙는 거예요. 근데 얘는 금색을 띱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다른 가스를 넣는데 얘는 질소였죠. 이번에는 티타늄에다가 사실 아세틸렌 가스가 이거라고 저는 알고 있었는데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는 대로 제가 그릴 수밖에 없어요. C와 H2 그리고
C와 H2가 이렇게 붙어 있다. 이게 아세틸렌가스입니다. 아세틸렌가스. 아세틸렌가스를 여러분 어디서 볼 수 있냐면은 예전에는 길거리에서 용접하는 거 간혹 보실 수 있었거든요. 그 무슨 공업사 같은 데서 용접하는 걸 볼 수 있었는데 이렇게 그 눈 보호하는 거 이렇게 철판 불 튀어도 괜찮을 만한 거 쓰고 여기 약간 판넬에서 밖에 내다볼 수 있는 이런 철가면 같은 거 쓰시고 그 일하시는 분들이 그리고서 이렇게 용접 계속 당기면 이렇게 확 불이 세게 나가잖아요. 이렇게 조절을 하면은 근데 그때 산소하고 아세틸렌가스가 나갑니다. 거기서 쓰는 가스인데 우리가 티타늄 이온 도공을 할 때도 쓴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되면은 얘는 어떻습니까? 여기에 C가 붙어서 탄화 티탄 이렇게 얘기할까요? 탄화 티탄 이런 식이 되고요. 여기에서는 H2가 공중으로 날아갑니다. 수소가 공중으로 날아가는 거죠. 자, 얘는 질소는 안 날아가는데 이렇게 돼요. 그리고 또 하나를 외우셔야 됩니다. 근데 그냥 화학식을 간혹 보기에 나오니까 외우셔야 하는 거는 제가 빼놓고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서 하는 거고요. 이번에는 어떤 거냐면 제가 두 개의 가스를 쓴다고 그랬는데 실제는 식을 하나 더 쓰려고 그러잖아요. 자, 그러기 얘기는 이 두 개의 가스를 같이 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TI 뿔뿔에다가 N2와 질소와 아세틸렌가스를 같이 넣습니다. 그러면은 얘는 시화나 티탄이 되는 거죠. NC가 아니라 CN을 쓴 게 맞나요? CN 그리고서 H2가 공중으로 날아갑니다. 자, 이렇게 질소를 넣었을 때, 아세틸렌가스를 넣었을 때, 질소와 아세틸렌가스를 혼합해서 넣었을 때, 요 세 가지씩 어렵지 않잖아요. 그냥 충분히 외우실 수 있잖아요. 제가 어려울 것 같으면은 외우시라는 얘기 안 했죠. 자, 이렇게 이온 도금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온 도금을 하면은 무엇이 좋은가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물론 아까 이렇게 얘기하던 것 중에서 티타늄에 티타늄을 도금을 하면은 확연히 녹이 좀 부식이 덜한 건 사실이고요. 뭐 그거는 교과서에 안 나와 있을 것 같은데 나와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저 교과서 본 지가 오래됐어요. 죄송합니다. 자, 요즘 바뀐 교과서가 자세하게 여러 가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아까 제가 아주 멀리서 와서 세게 때리면서 팍 때려 붙는다. 막 그냥 날라와서 붙는다. 이렇게 얘기했죠. 밀착성이 대단히 뛰어납니다. 그리고 경도, 표면의 경도, 스크래치가 안 날 정도로 아주 표면 경도가 높은 피막을 얻을 수 있어요. 또 하나가 무공해입니다. 공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도금로에 액체를 담아서 하는 습식 도금, 전기 분해 도금 같은 경우는 그 나오는 도금액들을 쓰고 나면은 그걸 가지고 100번 쓰고 200번 쓰고 1000번 쓰고 할 수 없잖아요. 쓰고 나면은 이거를 버려야 되는데 공해 물질 그러니까 공해 액체 이런 것들 그런 거 오염된 물질들 처리해주는 회사랑 계약을 해서 그 회사에서 와서 도금액을 싣고 가서 처리를 합니다. 예, 뭐 자연의 해가 안 되게 처리를 해요. 근데 얘는 아까 보셨죠? 산소가 날아가고 수소가 날아가고 합니다라고 말씀드렸죠. 진공이죠. 날아갈 게 없죠. 티타늄이 약간 증기돼서 공중에 떠다니는 것들, 전기분해된 것, 전기분해된다. 플러스 값 갖는 거 그런 것들도 전부 다 달라붙고 그래서 공해가 없습니다. 무공해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사실은 이게 더 시험에 날 가능성이 크죠. 예. 표면의 경도가 높은 아주 양질의 표면을 얻을 수 있고 그리고 뭐예요? 달라와서 붙는 밀착성이 대단히 뛰어나고 그리고 무공해라는 거. 예. 이거 꼭 아셔야 됩니다. 자, 에폭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얼마나 됐을지 모르겠네요. 여기 제가 시계가 없어요. 자, 에폭시 이야기는 아주 간단하기 때문에 다른 거에 붙여서 해야 된다 싶어서 하는 겁니다. 에폭시 여러분 금 도금을 했어요. 안경에다가. 그래서 얘는 지금 금색이에요. 근데 이 위에 에폭시를 올립니다. 에폭시. 에폭시라는 게 여러분 에폭시 꼭 아셔야 될 거는 나중에 안경퇴 소재 중에 플라스틱 얘기할 때도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얘는 열 경화성 소재입니다.
에폭시로 만드는 테 중에 옵틸이라고 하는 좀 브랜드인데 그거를 마치 업계에서 스카치 테이프라고 얘기하듯이 뭐 좀 유명한 그러니까 원래 재질명을 대신할 정도로 에폭시 안 하고 옵틸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재질입니다. 에폭시예요. 플라스틱 테 만드는 조제인데 재질이기도 한데요. 열 경화성 소재라는 거는 열을 가하면 딱딱하게 굳는 거예요. 딱딱하게 굳어요. 열 가속성 소재는 열을 가하면 이렇게 녹는 거예요. 녹아서 액체 상태가 되고 다시 굳히면은 다시 딱딱한 플라스틱이 되고. 그러니까 열 경화성 수지의 테들은 뭐 사실은 열 가소성 같으면은 물론 그걸 좀 더해가면서 요쪽을 녹이고 요쪽을 녹이고 잘 해서 붙이고 있으면은 붙을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근데 열 경화성 소재는 뭐 부러지면은 붙일 가능성이 없어요. 굳히면은 이게 녹지 않고 오히려 점점 타고 아예 공기로 날아갈 때까지 점점점 굳어진다고요. 이 열 경화성 수지인 에폭시를 안경테에다가 이렇게 림선에 올리곤 합니다. 여기다가 올리곤 해요. 제가 사진 넣겠습니다. 이 부분에다 사진 넣을게요. 에폭시 올라가 있는 거. 자, 보셨습니까? 이런 게 에폭시가 올라 있는 그림, 안경테인데요. 이거를 작업을 할 때 주사기에다가 에폭시 액을 채웁니다. 그리고서 주사기 끝에 그거를 눌러가면서 요 면에다가 고르게 아주 천천히 요 액을 손으로 직접 도포합니다. 여자 직원들이 했어야 아마 남자 직원들을 안 쓰는 게 여자 직원들이 더 차분하고 그래서일까요? 이게 아주 이렇게 도포를 고르고 일정하게 해요. 그 올라있는 상태 그대로 해서 태가 그야말로 안 흔들리게 딱 고정을 시켜서 어, 뜨거운 바람이 나오는 그 아주 뭐라 그래야 돼요? 음, 우리 사우나 같은 데 가면 뜨거운 방 같은 데 있잖아요. 거기다가 집어넣고 열을 가해줍니다. 그러면은 타이머가 적정하게 이게 딱 굳을 정도까지 해서 딱 여기에 붙은 상태로 굳죠? 그러면은 딱 멈추면 꺼내요. 그러면은 아까는 액체 상태여서 주사기에 넣어서 위에 테두리에 올렸던 것들이 이게 거기에 좀 굳어서 열을 좀 가했으니까 굳어서 그 위에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열 경화성 소재는 열을 가해주면은 딱딱한 게 더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 위에 이 열 경화성 소재인 에폭시를 올린 것들을 다시 한번 라이터 같은 식으로 열을 더 가하고 그리고서 이 커터칼 있죠. 여러분 그 벙커샷이라고 골프 치시는 분들 벙커샷 할 때 골프채 이 부분을 바운스라고 그러는데 여기가 이렇게 날카로워도 이 바운스를 대고서 하면은 모래가 아주 깊게 아파요. 싹 위에만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 바운스를 하는데 이 커터칼이 이렇게 돼 있다고 여기가 아주 날카로운 칼날이라면 여기가 뾰족한 데라면은 요 부분을 대고서 그러면은 긁어주면은 태에는 스크래치가 안 나고 태에는 스크래치가 안 나. 칼날을 이용한 게 아니라 요 부분을 이용해서 대고 딱 긁어주면은 열을 가한 에폭시 수지가 아주 쉽게 떨어집니다. 네, 아주 쉽게 떨어집니다. 여러분 이거를 제가 얘기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게 이제 거의 다 끝났어요. 금속 안경테요 말입니다. 금속 안경 재질 거의 다 끝났어요. 플라스틱 테 넘어갈 건데 셀룰로스 계열의 테와 에폭시 그러니까 셀룰로스 계열의 테들은 열 가소성 수지거든요. 열 경화성 수지인 에폭시 이거 좀 비교를 해서 외우셔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헷갈리시면 안 돼서 에폭시를 그 안경테 위에 올라 있는 요 에폭시 이게 어떻게 떨어졌나 열 경화성 딱딱하게 굳는다는 얘기죠. 경화되다. 네? 그 이야기를 여기서 드렸습니다. 안경테 얘기할 때 표면 처리 얘기할 때 이거를 해야지 그쪽이 이해가 될 것 같아서요. 자, 또 주절주절 이야기가 길어졌네요. 여러분들 저랑 약속한 거 잊지 마세요. 오늘 보신 거 꼭 오늘 암기하시고 주무십시오. 저는 혹시 아까 이야기했던 그 표면의 경도 그 숫자 틀리면은 그 부분 드러내고 다시 녹화할 거니까 늦게 들어갈 수 있겠네요.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